안녕하세요. 장성여고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세 번째 수업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해볼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왜 인문학 교육이 최근 들어서 외면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우선 인문학 교육이 왜 외면받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 교육이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는 실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는 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67쪽에 활동하기, 학습 활동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비판적 이해의 세 가지 요건 무엇이었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기준으로 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과서 67쪽에 있는 활동하기 1번, 이해활동 1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1번, 최근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글을 쓴 이유가 되겠죠. 자, 모범 답안은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장이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학부모, 대학, 정부 등에 의해 인문학과 예술교육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식으로 하면 공부가 되지 않겠죠. 일단 이 답에서 우리가 인문학 교육이 축소된 이유를 학부모, 대학,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보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교과서 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60쪽 아랫부분에 보면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바로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린 정책 결정자들의 눈에는 인문학이나 예술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측면도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국가 정책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국가 정책, 즉 정부에 의해서 인문학 교육이 축소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교과서 62쪽에서 우리가 나머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교과서 62쪽으로 가볼까요? 62쪽 윗부분에 보면은 시카고 대학 실험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학부모들은 이른바 불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자기 아이들이 경제적 성공을 위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는 것을 바라면서 학교의 교육적 비전을 변경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즉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문학 교육이 축소되는 현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이번에는 대학에 의해서 인문학 교육이 축소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한 권위 있는 대학의 총장이 교양교육에 관한 심포지엄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서 비즈니스 및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신 기술과 그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대학과 학부모와 정부에 의해서 인문학 교육이 축소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이유를 교과서 60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글쓴이가 모델로 삼는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그렇죠. 교과서 6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64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교과서 6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글쓴이가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과 소크라테스식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모델로 미국의 가톨릭 대학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신학이나 종교 과목들 외에 적어도 2학기에 걸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이상적인 모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미국 가톨릭 대학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꼽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은 바로 교과서 65쪽 맨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민적 능력과 상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을 충분히 기르려면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강의가 바로 철학교육, 즉 인문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물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글쓴이가 인문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 교육은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타자까지, 다른 사람까지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교과서 62쪽부터 64쪽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2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단순한 도구와 조작의 관계가 아니라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사고와 상상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는 것은 바로 인문학 교육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실패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존경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 존중과 배려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63쪽 아랫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비판적 질문학이었죠. 그리고 글쓴이는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4쪽에 보면 이러한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탐구하고 증거를 평가하며 잘 조직된 논리로서 글을 쓰고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문학 교육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65쪽 맨 윗부분에 시민적 능력과 상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을 충분히 기르려면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능력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글쓴이는 인문학 교육이 민주주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왜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물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구성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 글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로 문제 상황, 두 번째로 원인 분석, 세 번째로 해결 방안. 자, 이렇게 글의 전개 방식을 정리하는 것은 흔한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글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걸로 글이 시작되고 있었죠. 인문학, 예술교육이 축소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교육의 위기가 발생했으며 민주주의의 미래 역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 원인 분석. 학부모, 대학, 정책 기반자 등은 경제적 이윤 및 성공의 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며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윤 창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과학, 기술 교육을 우선시하고 인문학, 예술 교육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게 인문학 교육이 축소되고 외면받는 원인이라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 소크라테스식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면 세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면이 그런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인문학 교육이 국가적 경제 성장에 왜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윤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문학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연한 사고, 그리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유연한 사고와 창조성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이윤 창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도 인문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글 내용을 따져가며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해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이 글에 드러난 논점을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논점은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 논점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된 걸 보면서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활동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으로 이 글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가장 먼저 신뢰성입니다. 지금 민주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충분히 숙고되고 있지 않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각국과 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곧 스스로 생각하고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그냥 쓸모있는 기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신뢰성이라고 하는 평가 척도를 가지고 평가해보자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지금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3단계 보통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주변 상황을 확인해보면 수긍이 가는 자료이긴 하나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첫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뢰성이란 무엇이다? 출처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었죠. 얼마나 믿을 만한 기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인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연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세계 각국과 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믿을 만한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신뢰성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그럴싸해 보인다, 수긍이 간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얼마나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신뢰성은 3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글로벌 경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지어 놓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과 연관되어 있는 먼 곳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압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 먼 곳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지 미국인이나 인도인 혹은 유럽인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라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타당성이라는 평가 척도에 맞춰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벌써 전 세계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사지만 그 물건 하나는 먼 곳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압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바로 플라스틱 사용이죠.
우리는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자,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먼 곳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건 이 부분,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나 예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설에서도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인지 타당성은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부연 설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의 경우는 당위론적 측면이 강하고 전제와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타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쳤다면 매우 높은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정성이라고 하는 평가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비판적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과학, 기술 교육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의 노력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능력들, 즉 건강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창조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능력들이 이 경쟁적 소동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문학과 예술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국지적인 충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들에 접근하며 다른 사람이 겪는 공경을 공감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글에서 이 글쓴이가 공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좋은 과학, 기술 교육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의 노력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글쓴이는 인문학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즉, 그러니까 글쓴이가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교육들은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공정성의 평가 척도로 봤을 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여기 이 부분, 글쓴이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비판적 읽기의 세 가지 평가 요소로 비추어 봤을 때 이 글은 글쓴이가 공정성을 지니고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그 주장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소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근거 자료가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다소 신뢰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5번,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땡땡의 위기에 대한 시평을 쓰기 위해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하진 않겠고요. 이러한 시평을 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죠. 최근에 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를 혐오하는 남혐, 그 다음에 여성을 혐오하는 여혐,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평을 써볼 수 있을 만한, 자, 바로 이런 게 시평을 써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판적 읽기에 필요한 세 가지 평가 요소, 그것 외에 다른 평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 그것들을 한번 추가로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글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 다른 말로는 젠더 감수성 또는 성 역할에 관한 이런 기준들이 최근 들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비판적 이해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교과서에서도 이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이라든가 그림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매우 뒤떨어진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건 시사 상식과도 연관이 되는데 바로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게 또 비판적 이해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정치적 올바름, PC는 모든 편견을 없애자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이 공주들의 모습이 이 PC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봤을 것 같은데 알라딘에 나오는 이 자스민 공주, 이 공주도 예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그런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매우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이 공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바로 PC의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을 알라딘이 아니라 이 자스민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은 이 좀비가 판치는 세상을 배경으로 이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내용인데, 원래는 그 좀비가 이 여자만 좀비가 되는 그러한 설정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러다가 이게 PC에 알맞지 않다, 그래서 이 남녀 따지지 않고 좀비로 감염되는 그러한 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 PC의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툼레이더라고 하는 또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속 여자 주인공 캐릭터도 90년대에 만들어진 게임 속에서는 성상품화가 매우 도드라지는 캐릭터였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게임 속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꼭 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런 정치적 올바름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바로 문화 존중, 이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이 비판적 이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서양 사람들이 보고 왜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지? 저건 이상해 라고 여긴다면 이거는 문화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